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세계 최고의 슈퍼카를 만드는 회사가 정작 가장 중요한 엔진은 경쟁사에서 빌려오고 있다면 그 회사를 진정한 자동차 왕국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지난 수십 년간 삼성전자가 처했던 서글픈 현실이었습니다. 세계 1위의 스마트폰을 만들고 반도체 공장을 돌렸지만 정작 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설계만큼은 영국과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며 매년 천문학적인 로열티를 바쳐야 했습니다. 덩치는 거대하지만 심장은 남의 것을 빌려 쓴 이른바 새빵살이 거인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2027년 이 굴욕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습니다. 삼성이 마침내 설계부터 아키텍처까지 100% 독자 기술로 만든 자체 GPU를 세상에 내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왜 엄청난 호재냐고요? 단순히 부품 하나 국산화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삼성은 남이 시키는 대로 물건만 만드는 공장장에서 스스로 판을 짜고 생태계를 지배하는 설계자로 체급을 올리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와 애플만이 누리던 그 신의 영역에 삼성이 깃발을 꽂는 순간 우리가 알던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소식이 왜 여러분의 투자 지도를 뒤흔들 역대급 기회인지 그 차갑고도 명확한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저는 생존의 경제학입니다. 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생존을 응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기술이 우리 삶과 투자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일반적인 반도체인 CPU가 노벨상을 받은 천재 수학자 한 명이라면은 이번에 삼성이 만든다는 GPU는 전공 지식을 갖춘 엘리트 대학생 수천 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과거에는 수학자 한 명이 어려운 논리 문제를 순서대로 하나씩 푸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고도의 논리보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찰나의 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하는 속도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이때는 아무리 똑똑한 수학자 한 명이라도 수천 명의 엘리트 대학생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동시에 달려들어 문제를 풀어버리는 GPU 방식의 효율을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전 세계의 돈을 싹쓸이하는 이유도 바로 이 강력한 정예 대학생 부대를 가장 잘 조직하고 다루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이제 이 엘리트 부대를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창설하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남이 빌려준 설계도라는 기성복을 내 몸에 맞춰 수선해 입었다면 이제는 내 체형에 딱 맞는 맞춤 정장을 스스로 지어 입겠다는 뜻입니다. 인공지능이 서버를 거치지 않고 내 스마트폰 안에서 직접 돌아가는 온디바이스 AI 시대에는 전력은 아주 적게 먹으면서 성능은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최적화가 필수입니다. 삼성이 이 독자 엔진을 갖게 된다는 것은 결국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절대 강자들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진짜 무기를 손에 쥐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성이 이토록 힘겨운 독자 GPU라는 가시밭길을 가는 진짜 이유는 결국 돈을 버는 체급을 완전히 바꾸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가졌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늘 박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업황이 좋으면 돈을 벌고 나쁘면 적자를 보는 사이클 산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자 GPU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삼성이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 파는 공장에서 남들이 대체할 수 없는 설계를 제안하는 설계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함을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제2의 브로드컴 전략입니다. 이 개념도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삼성이 고객이 주는 도면대로 집을 지어주는 성실한 건설업자였다면 이제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집을 직접 설계하고 시공까지 한 번에 끝내주는 종합 건축가로 거듭나겠다라는 것입니다. 구글이나 테슬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들만의 특수한 AI 칩을 만들고 싶어 할 때 삼성은 이제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독자 GPU 기술력이 있으니 당신들이 원하는 최고의 AI 두뇌를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우리 공장에서 바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설계와 생산을 모두 손에 쥔 기업이 누리는 이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남에게 비싼 설계비를 주지 않아도 되니 이익률은 치솟고 고객사는 삼성의 원스톱 솔루션을 거부하기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이 그토록 기다려온 삼성전자의 리레이팅, 즉 기업 가치의 재평가 구간입니다. 2027년 독자 GPU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삼성은 더 이상 메모리 가격에 일일비하는 기업이 아니라
엔비디아나 애플처럼 독보적인 기술 생태계를 지배하는 고부가 가치 기업으로 퀀텀 점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왜 전 세계가 삼성의 독자 GPU 개발 소식에 이토록 긴장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삼성만이 가능한 원스톱 솔루션의 파괴력 때문입니다. AI 시대의 반도체는 이제 GPU 하나만 잘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GPU라는 강력한 엔진 옆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공급해주는 HBM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가 반드시 바늘과 실처럼 따라붙어야 합니다.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연료를 공급하는 관이 좁으면 차는 제 속도를 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엔비디아조차 설계는 직접 하지만 생산은 대만의 TSMC에게 맡기고 메모리는 하이닉스나 삼성에서 사와야 하는 구조입니다. 즉 여러 집에서 만든 부품을 가져와 조립해서 쓰는 방식이라는 거죠. 하지만 삼성이 독자 GPU 설계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메모리도 우리가 만들고 설계도 우리가 하며 생산까지 우리 공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 AI 반도체의 시작과 끝을 한 지붕 아래에서 끝내버리는 전 세계 유일의 수직 계열화 제국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계 단계부터 메모리와 GPU를 한 몸처럼 최적화하면 경쟁사들은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압도적인 효율과 속도가 나옵니다. 남들은 엔진 따로 연료 탱크 따로 사와서 연결 부위를 맞추느라 고생할 때 삼성은 처음부터 하나의 덩어리로 완벽하게 제작해버리는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조 공정이 짧아지는 것을 넘어 AI 연산의 병목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삼성만의 필살기가 됩니다. 거대 기술 기업들이 삼성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설계와 메모리 그리고 생산이라는 세 개의 심장을 동시에 돌릴 수 있는 기업은 지구상에 오직 삼성전자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결합하는 순간 삼성은 단순히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AI 시대의 표준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생태계의 주권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의 AI 반도체 시장이 마트에서 고기는 이 집에서 사고 채소는 저 집에서 사와서 집에서 조리해 먹는 방식이었다면 삼성의 원스톱 솔루션은 식재료를 직접 재배하는 농장부터 최고의 요리사가 있는 주방 그리고 음식을 내놓는 식당까지 모두 한 건물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손님이 어떤 맛을 원하는지 주방장이 알면 농장에 바로 연락해서 그 맛에 가장 잘 어울리는 식재료를 그 즉시 길러내고 요리할 수 있겠죠. 재료를 사러 마트에 갈 필요도 없고 재료가 신선한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과정이 한 지붕 아래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니 요리 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지고 맛의 완성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는 원리입니다. 결국 삼성은 고객이 원하는 AI 칩을 남들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뛰어난 효율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전 세계 유일의 AI 맛집이 되겠다라는 전략인 셈입니다. 삼성이 존 레이필드 전 AMD 부사장 같은 글로벌 S급 인재들을 영입하며 연봉 10억이 아깝지 않은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의 정점에 선 인재 한 명이 기업의 운명을 바꾸고 이 거대한 원스톱 제국을 완성할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그리는 빅피처는 단순히 갤럭시 폰 하나를 잘 파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 독자 GPU 개발은 인공지능이 모든 사물로 번져나가는 이른바 에브리싱 AI 시대를 선점하겠다는 거대한 야망의 시작입니다. 자율주행차의 시각 센서가 받아들이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핵심 두뇌가 되고 사람처럼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로봇의 시지각 기관이 되는 것, 그리고 스마트 안경 같은 차세대 기기의 연산 장치를 장악하는 것, 이 모든 확장의 중심에 바로 독자 GPU가 있습니다. 삼성이 존 레이필드 전 AMD 부사장 같은 글로벌 S급 인재들을 영입하며 연봉 10억이 아깝지 않은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의 정점에 선 인재 한 명이 기업의 운명을 바꾸고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시대임을 삼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삼성전자가 그리고 있는 이 거대한 밑그림의 종착역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를 단순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따라 주가가 오르내리는 사이클 기업으로만 보셨다면 이제는 그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입니다. 독자 GPU 개발은 삼성이라는 기업의 유전자 자체를 하드웨어 제조에서 설계와 생태계를 아우르는 인텔리전스 플랫폼으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2027년 독자지피의 등장은 삼성이 기술 식민지의 사슬을 끊고 스스로 생태계의 포식자가 되겠다는 단호한 선포입니다. 물론 상용화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고 이 거대한 여정이 실패로 끝날 위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모든 사물의 뇌가 되는 시대에 독자적인 기술을 갖지 못한 기업은 결국 거대 기술 자본의 하청 기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변화의 파도 위에서 기회를 잡는 자만이 부의 물결을 탑니다. 삼성이 써내려가는 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 거대한 혁신으로 증명되는 그날 여러분의 통찰력도 함께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존의 경제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경제적 생존을 응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